지구엔 도단한 산이 아름다웠다. 산은 한사코 높아서 아름다웠다. 산에는 아무 죄 없는 짐승과 에레나보다 어여쁜 꽃들이 모여서 살기에 더 아름다웠다. 언제나 나도 산이 되어보나 하고 기린같이 목을 길게 느리고 서서 멀리 바라보는 산. 산은 넓은 품 안에 많은 생명을 안고 있죠. 시인 신석정은 이러한 산이 좋아서 자신도 그와 같기를 열망했습니다. 고향 산천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목가적인 시를 읊었던 시인 신석정. 수많은 시를 통해 그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제 고산 유수. 저 산의 의연함과 거침없는 물의 흐름과 같이 변함없이 높은 지조를 지니고 살겠다. 신석정 시인이 한평생 지키고 살았던 좌우명입니다. 시대를 밝히는 촛불과 같은 글을 남기며 일생을 자신의 뜻대로 올곧게 살리라 다짐한 시인 신석정. 그의 숭고한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신석정 시인이 처음 삶의 뿌리를 내린 곳 부안. 너른 산과 고든 나무, 잔잔히 흘러가는 모든 풍경은 그에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겨줬습니다. 정해진 운명처럼 시작된 시인의 길. 그 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때 그 마음을 느껴봅니다. 이곳 부안이 신석정 시인의 고향이잖아요. 그러죠. 네. 부안이 시인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석정 선생님이 오래 사셨던 이 청구원 생각 앞에 저기 성황산이라고도 하고 또 상소산이라고도 하고 저 산을 그 산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서해 바다가 보이니까 그래서 낙조를 보시면서 많은 시상을 구상하셨어요. 아마 이 고장이 있기 때문에 석정 선생님의 그 서정성이 더 시에서 빛이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릴 적 석정 선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등학교 때도 의협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하나가 학교 수업료를 못 내기 때문에 일본인 선생님이 발가벗겨가지고 학교 개군 울타리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신석정 선생님이 그걸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석정이 보통 학교 6학년이던 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일본인 교사가 모욕적인 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석정은 이때 불의에 맞서는 목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전교생과 함께 동맹 휴학을 주도하며 무기정학을 당하는 일마저 불사하죠. 그만큼 석정 선생님은 의협심이 강하고 또 학생들이 석정 선생님을 잘 따랐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글로써 좀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조선일보에 그 기우는 해라는 그 시를 발표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등단시나 같죠. 그 시가 발표되고 난 뒤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24년 이른 봄 18의 석정에게 손위 친척 남궁현이 찾아옵니다. 그와 함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해안가를 거닐던 석정. 수평선 너머로 뉘엿거리는 해를 바라보며 끝내 참아왔던 시심을 터뜨린 그는 집에 돌아와 기우는 해를 써내려갑니다. 남궁현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석정의 시는
곧 조선일보의 소적이라는 필명으로 게재되며 시인으로서 세상에 나서게 되죠. 서울로 올라가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던 신석정은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다시 고향에 터를 잡게 되는데요. 스스로 살집을 짓고 청고원이란 이름을 붙인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시 세계를 일궈나가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이 자리에서 주옥 같은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런 많은 시들, 이런 작품들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지으셨잖아요. 그러죠. 예. 이곳에서의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은 소장 한 12락, 한 10마디 정도로 살림을 하셨고 채소밭을 가꾸면서 살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시를 쓰시면서도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시 쓰는 손으로 괭이를 잡고 호미를 잡고 땅을 파서 일구면서 사셨어요. 농사를 해야만 이제 생활이 유지되니까 그러죠.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에만 전념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장서를 헌책하는 사람한테 새끼로 묶어서 그것을 팔아줄 때 그 심정을 쓴 글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키운 짐승들을 목을 묶어가지고 끌어서 장상한테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청구원에 사시면서 첫 번째 나온 촛불이라는 시집과 두 번째 나온 슬픈 목가가 여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그의 시는 꿋꿋하게 피어났습니다. 시인으로서 꿈과 청춘을 키운 곳 청구원에서 탄생한 첫 시집 촛불을 시작으로 두 번째 시집 슬픈 목가까지 자연을 노래한 아름다운 상징과 은유 속엔 석정이 세상에 전하고자 한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죠. 석정 선생님이 사시던 곳을 청구원이라고 이름 지으셨잖아요. 예.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청구라는 그 단어가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 조선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청구라든지 해동이라든지 근역 이것이 다 우리나라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그 정신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이런 현판을 청구라고 써서 붙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상당히 저항 정신이 돋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920년대 우리나라의 그 낭만주의 시인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 이후에 그 실패를 비관하고 그래서 슬픔에 잠기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센티멘탈리즘, 감상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석정 선생님이 거기서 한 걸음 나와가지고 그런 자연주의적인 시를 썼어요. 그럼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상징되는 것들은 또 우리 아픔 이런 게 녹아져 있다는 건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임께서 부르시면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그 시의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은 자연을 이야기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시라고 겉에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겉에 드러난 뜻이 아니라 임께서 부르시면 하면은 그 임이라는 것이 우리 조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먼 나라는 내가 그리는 이상향, 광복된 조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정 선생님 시 속에는 이렇게 남들은 목가적이라고 하는데 그 시 속에는 이 나라를 그리고 광복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그 시가 함축되어 있어요.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꽃 한 송이 피워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줄 지구도 없고 노루 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요 흘러도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내 마음 둘 곳은 어느 밤하늘 별이 드뇨. 신석정 시인의 초기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서정 시인이라고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신석정의 시가 하나둘 세상의 빛을 볼수록 그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름다운 시 이면에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시인의 치열한 고민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라는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신석정 시인. 암흑의 역사에 기꺼이 뛰어들며 그가 남긴 작품들은 시대를 딛고 지켜낸 시인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케 합니다. 창씨 개명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절필을 하셨죠. 네, 네, 참 시인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많은 그 핍박이 있었고 많은 또 효도 있었겠죠. 그러나 끝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나온 그 글이 차라리 한 그루 대나무로 서서, 그러니까 대나무가 상징하는 지조입니다. 예.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들에게 일제에 내 마음을 팔아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석정 선생은 이 저항시인이라는 타이틀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시인은 때로는 복가적인 시도 쓸 수가 있고 저항적인 시도 쓸 수가 있고 농민의 슬픔도 쓸 수가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딱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감싸 안는 그러한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석정 시인은 이제 물론 시도 쓰셨지만 또 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오래 하셨죠. 네, 그때 당시 제자셨어요. 그러죠. 네, 선생님으로서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제가 보면은 선생님은 솔직한 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꾀를 부린다든지 요령을 부는 사람은 싫어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 당시는 이제 선생과 제자였다면 네. 이제 같은 시인으로서 또 신석정 선생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저는 감히 이렇게 올려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은사님이시죠. 근데 특히 선생님의 그 삶을 제가 못 따라가죠. 그 고결하신 삶. 오로지 선생님의 고결한 그 삶을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붐비는 전주 한옥마을. 이곳 한편엔 시인이 마지막 거처로 삼았던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펼쳐지는 소박한 정원. 꽃과 나무, 자연을 사랑했던 시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들어오자마자 정말 잘 가꿔 놓으신 정원이 눈에 띄는데요. 석정 선생님이 청권에서 여기다 옮겨다 심은 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약 25년 정도 가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태산목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면 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요. 석정 선생님이 이 꽃이 피면 그 지인이라든가 후배, 선배님 모셔다가 여기서 막걸리 파티를 하셨대요. 돌탁자도 그때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앉으셔서 막걸리를, 파전에 막걸리를 드시면서 그 꽃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원에 피는 꽃은 곧 시상이 되어 글로써 다시 피어나고 때로는 둘도 없는 벗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시인과 그 가족은 여기 없지만 그때 그 나무는 또다시 꽃봉오리를 터뜨립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천창이 있네요. 아, 네. 궁금하시죠? 나중에 이렇게 유족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창을 통해서 시인님이 신덕정 선생님께서 저 자목련이 피거든요. 고기를 들여다보시고 올려다보시고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이런 거 느끼시는데요. 여기에서 그 흔들의자를 놓고 앉으셔서 저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시상도 떠올리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석정 선생님만의 감성 아닐까요? 시인님의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년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 석정은 비사벌 초사 일기를 쓸 정도로 이 집을 사랑했습니다. 시를 향한 열정으로 집을 가득 채우며 이곳 비사벌 초사에서 3권의 시집을 남기게 되죠. 이곳을 비사벌 초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나요? 석정 시인님이 부안 그 청구원 고향에서 시작품 활동하시다가 이 전주로 오셔가지고 이 전고의 학교에 재직하면서 이 집을 마련했다고 그래요. 이 비사벌 전주의 지명 이름에다가 그다음 이 초가집 초옥이란 뜻의 초사를 합쳐서 비사벌 초사라고 이렇게 명명했다고 그래요. 시인님이. 그럼 많이들 알고 찾아오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누구나 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전통 찻집을 열자 해서 작년 10월 중순경에 찻집으로 열었거든요. 그 전만 해도 어쩌면 여기는 비밀의 공간이죠. 일반인들이 와서 구경이 좀 힘든 곳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와서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또 전통차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했어요. 네. 이곳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지금도 계속 뭔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공간이어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분의 그 손때가 묻은 이 정원수 이 집들을 내가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고 할까요? 이어받아서 이렇게 가려고 있다는 데 자부심 그런 게 한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더 그래서 어쩌면 더 정성 들여서 갖고 오는지도 모르죠. 네. 성근 대숲이 하늘보다 맑아 댄잎마다 젖어드는 햇볕이 분수처럼 사뭇 푸르고 아라사의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향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여전히 석정의 정신을 기리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 비사벌 초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문인들의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치도록 그의 시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다시 읽히며 우리 문학사에 계속해서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죠. 선비와 같은 분이죠. 굉장히 꼿꼿하고 또 그러면서도 유유자적한 어떤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이 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삶이거든요. 그래서 석정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자각하는 시간. 그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뭔가 정신의 문화가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정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 절개를 뿌리 깊도록. 암울한 시대에 맞서 시라는 아름다운 촛불로 세상을 밝힌 신 신석정. 인생의 벗과 같았던 자연과 불의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 두 세계를 모두 감싸 안았던 그의 시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백목련 햇볕에 묻혀 눈이 부셔 못 보겠다. 희다 지친 목련꽃에 빗긴 4월 하늘이 더 푸르다. 이맘때면 친구를 불러 잔을 기울이던 꽃철인데 문병 왔다 돌아가는 친구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에 무더기로 떨어지는 백목련 낙화소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로운 세상을 노래한 시인 신석정.
그의 시를 다시금 읽으며 여러분의 가슴엔 어떤 감정이 차오르셨나요? 혼란의 시대, 지식인으로서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당당한 자존심은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